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15일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지 열흘이 됐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초반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교통방송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50%를 넘겼습니다. 윤석열이 50.2, 이재명이 36.0 이렇게 해서 두 후보 격차가 14.2%포인트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다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45.6 그리고 이재명 32.4. 자, 여기서도 13.2%포인트나 앞섰고, 그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정의당 심상정 4.9, 국민의당 안철수 4.0, 김동연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7년 대선 때죠. 그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 지금 대선 D-4개월인데 4개월 전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2002년 이해창, 대세론을 구가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졌을 때죠. 그때도 이해창 후보가 4개월 전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막판에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선 4개월 전에 여론조사 1위가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막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안철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 나왔죠. 지금 상황이라면은 물론 경계를 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타난 수치, 내일 당장 투표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안철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은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안철수 리스크는 좀 제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부 리스크, 국민의힘 내부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종인, 이준석의 이 일종의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루에 몇 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무려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300명을 모아놓고 일종의 새 가시, 지금 대선 후보를 놔두고 본인이 세력 가시를 하면서 여기다 윤석열, 이준석 또 다 모이고, 국회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또 몰려가고, 또 눈도장 찍으려는 사람들, 선대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가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런 김종인의 정치를 오늘 했죠. 거기서 이준석은 축사를 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마치 김종인의 신복처럼 보표를 잘 하겠다, 오시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종인, 이준석이 마치 대선 전국에서 주역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윤석열의 대권 행보에 계속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죽하면은 이준석의 휴대전화를 뺏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갔죠. 한국 정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불이 났었습니다. 당원들에 의한 당대표 소환, 일종의 탄핵이죠. 탄핵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당원 소환제가 당원 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원 소환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랐고, 지금도 1000개 이상의 글이 국민의힘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발전을 해서 당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당대표 소환 청구서, 이런 제목이 적힌
구글 설문지 폼 이 형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 그리고 당원번호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등 당의 주요 인사들과의 갈등 유발, 당원에 대한 저속된 막말, 날파리, 하이에나 등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소환 청구한다. 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오늘 또 조롱거리가 되는 퍼포먼스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했죠. 오늘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뭐 제갈량 흉내를 내면서 비단 주머니 2개를 건넸죠. 비단 주머니 2개를 건너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비단 주머니 그 속에는 신문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구겨 넣은 신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어린 아이들 장난 같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자, 어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패러디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물인데 이것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 이준석은 디지털 정당위원장이죠. 이영 국회의원을 만나서 분홍색 비단 주머니를 줍니다. 또 그리고 디귿, 지읒, 이영 이렇게 적힌 명함을 건네주면서 디지털 전문가를 찾아달라. 그래서 이 디귿, 지읒, 이영은 아마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준말인 것 같은데 자, 초성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처럼 이영 의원이 이 오징어 게임 속의 주인공 공유처럼 지하철역에서 또 시민들과 딱지치기 게임을 하고 뭐 이긴 사람들에게 이 또 디귿, 지읒, 이영이 적힌 명함을 건네고 이런 또 패러디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 뉴미디어 전문가, 디지털 서비스 기획 전문가 등이 다 모여서 이 나라를 살리고 싶다. 그리고 자신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권 교체를 암호를 외치면서 성합체에 올라타서 가는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프론트맨이 등장을 합니다. 프론트맨 가면을 쓴 사람이 천천히 등장을 하는데 가면을 벗고 등장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또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선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영상이 이렇게 끝나는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그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이 옳은소리 TV 같은 경우만 보면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한 2만 1,000명이 이 영상을 조회를 했는데 이 싫어요가 2,600개, 좋아요는 한 900몇 개 이렇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싫어요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 옳은소리는 국민의힘 유튜브죠. 이 안에서 이렇게 조롱, 부정적인 반응들을 쏟아진 겁니다. 과거 2016년에 뭐 김무성 대표가 총선 때 뭐 옥새 들고 나르사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조롱거리가 됐는데 자,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댓글란을 보면은 이런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냐? 옳은소리가 이준석 유튜브냐? 이준석 대표 개인 홍보물이냐? 자, 이런 그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이준석 당신이 대선 후보냐? 유치한 영상이나 제작해서 자기 홍보나 하고 있다. 자, 이런 그 조롱을 받고 있는데 물론 뭐 이 영상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준석이 이 영상뿐이 아니고 최근에 이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 윤석열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본인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조롱거리 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준석이 윤석열을 막 견제를 하면서 자신이 튀는 것 이것은 경선 때부터도 있었죠. 경선 때부터 본인이 주도를 해서 후보들 다 모여라 하고 막 토론회 열고 뭐 봉사활동 한다고 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불참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 행태를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그 멘토로 이준석이 멘토로 모시는 김종인도 본인이 대선 후보인 것처럼 오늘 대규모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윤석열과
이준석을 오히려 덜러리로 세우는 그런 행위를 했죠. 이준석도 거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마치 주인공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준석 리스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의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당 사무총장 교체 요구는 당연하죠. 지금 대선 후보가 당헌 당규상에서 당무 우선권을 지게 됩니다. 당무 우선권을 지면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당 사무총장을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 사무총장은 대선 국면에서 수백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다 배분을 하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죠. 그리고 조직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핵심 특권을 앉히는 것이 지금까지 일종의 관행이었죠. 관행이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는 후보가 되고 나서 본인의 핵심 특권인 이방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새로 앉혔고, 홍준표 의원도 대선 후보가 2017년에 되고 나서 특권인 이철우 의원, 당시 의원, 현재 경북도지사를 앉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가 되고 나서 사무총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때 이미 사무총장이 친박계 핵심인 서병수 의원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앉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한기호 사무총장은 스스로 이런 분위기를 알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기호를 임명을 했던 이준석이 일종의 또 토라졌습니다. 토라져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도 하지 않고 본인이 보통 모두 발언을 하죠. 근데 모두 발언도 생략을 하고 이 공개가 끝나고 나서 보통 비공개로 돌려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서둘러서 공개 회의만 가지고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본인이 제일 먼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본인이 토라졌다 이거죠. 당대표가. 왜?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지금 사표를 내고 이러니 이것은 지금까지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보다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당헌 당규가 다 돼 있죠. 그런데 이준석은 이 당무 우선권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헌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당대표가 에서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행사를 하면은 파국이 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후보가 그 우선권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것을 행사하면은 파국이 온다 이렇게 일종의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례를 든 것이 이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파국이 왔다. 그러니 윤석열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면 파국이 올 것이다. 자, 수사지휘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사지휘권과 당무 우선권을 비교를 하면서 윤석열이 내가 당무를 집행하는데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면 파국이 올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령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던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의힘 당직자 전부가 이준석을 통해서 일괄 사표를 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당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이 당헌이 정한 당무 우선권이다. 자,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죠. 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이렇게 훈계를 할 정도로 지금 이준석은 자충우돌을 하고 본인이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멘토를 삼는 김종인과 함께 오히려 윤석열 대권 행보의 리스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의 리스크를 어디까지 두고 봐야 될지 지금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